녹음 정리됩니다. 자, 볼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월, 화, 수 오는 날에 확실히 좀 일찍 끝날 거야. 질문 자주 하세요. 숙제 나갈 경우에. 소수 P에 대하여. 소수 P라는 얘기는 P가 당연히 0보다 크다. 자연수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의 두 근이라고 얘기했네.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이니까 근을 구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6px 마이너스 77p는 0 이렇게 설정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 문자가 있어서 문자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지. 뭐 x는 여기 짝수인 거 눈에 보이죠. 짝수 a분의 1분의 의미 없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3p 불마 루트 3p 제곱이니까 9p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플러스 77p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두 근이 유리수라는 얘기는 얘가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이 제곱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p 제곱 때문에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루트 p 제곱으로 묶어서 밖으로 빼내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9p 제곱 더하기 77p를 p 제곱으로 묶어서 9 더하기 p분의 77 이렇게 밖으로 빼내자 이거지. 그럼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요 p제곱은 밖으로 절대값 달고 절대값 p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p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절대값 p에서 그냥 p만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 얘만 제곱 쓰면 된다는 얘기야. 9 더하기 p분의 77이 제곱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일단은 요 놈이 약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p가 될 수 있는 게 1하고 7하고 10이라고 77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을 집어 넣었을 때 요 놈이 제곱수가 되는 p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가 제곱수가 되면 루트 밖으로 요 놈이 밖으로 빠져 나올 테니까. 답은 안 알려줍니다. 알겠죠? 풀어와야 돼. 오케이?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18번 넘어가고 24번 문제도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상황을 나눠야 되죠.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양수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그대로 그냥 x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x-10은 0. 그럼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 x값을 구했을 때 그 중에 x가 0보다 어떤 놈만 된다는 얘기야? 큰 놈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큰 놈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3x-10은 0. 그럼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x값이 또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어떤 놈만 된다는 얘기야. x가 0보다 어떤 놈? 작은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이쪽에 큰 놈 하나. 요 식에서.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알파, 베타 값을 그냥 설정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계산해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네요. 일단은 식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 mx제곱, 여기 보이죠? m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묶어야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25에 뭐예요? x.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에 핵심 요인은 두 근은. 두 근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그럼 여기에 공식이 들어가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 습관적으로 보라고 얘기했던 거야.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 공식이 수시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절대값이 같은데 두 근이 부호가 반대래.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설정하지 말고 하나를 알파, 하나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설정을 한다면 얘랑 더한 0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마이너스 m분의
m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끝났네. 요놈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m이 뭐야? 5거나 25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야. 그지? 근데 상수 m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는 이제 m이 하나일 거라는 얘기거든. 그럼 또 하나를 또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m에다가 뭐 m이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쉽다. 그냥 계산 들어갈게. m이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텐데 m이 5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식이 5x 제곱 5를 집어넣으면 이건 없어져 버리겠지. 더하기 4는 0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제곱 더하기 4가 0이 될 수가 없겠지. 왜? 완전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즉 근을 가지려면 여기 이쪽에 있는 요 놈, 그러니까 이걸 이항했을 때 표준형이니까 마이너스 4 됐을 때 이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무조건 해를 갖는 거지. 완전제곱식 이꼴 얘가 0이 되면 중근, 얘가 0보다 큰 숫자가 되면 근이 2개, 얘가 0보다 작은 숫자가 되면 0이 없죠. 근이 없죠. 그죠? 따라서 m은 5는 될 수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m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것도 이게 무조건 빠릅니다. 보세요. 이거에 한 근이 얘라고 써 있는데 얘를 한 근이 x값이 얘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식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요걸 사용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이 a분의 c. 그럼 이거 예제를 하나 만들면 이런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2고 한 근이 3이래. 그러면 두근의 합은 5가 될 거고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6이 될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설정하면 x제곱 부호 반대 x가 되겠지. 그래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가 돼? 두근의 합이 5가 된다고. 그대로 이꼴 0. 이 방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식을. 이해 안 되면 월요일날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근이 뭐라고 써 있냐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켤레근이겠죠. AB는 유리수, 유리개수인데 근이 무리근, 그럼 다른 한 근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은 3분의 2. 두 근의 곱은 뭐야? 합차 공식이 적용되니까 3분의 1 똑같은 애의 제곱 9분의 1에서 뒤에 거 제곱 뭐야? 9분의 3을 뭐한 거? 뺀 거.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2. 얘가 두 근의 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 제곱 부호 반대 x 그대로 이꼴 0. 얘가 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의 한 근이 얘니까.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9니까 양쪽에 9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2x 이쪽에 뭐였어 아까? 마이너스 9분의 1이었으니까 뭐야? 요거 마이너스 9분의 2 9를 곱했지? 잠깐만 9를 곱했으니까 9x제곱 마이너스 6x 9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쪽에 봤을 때 a는 3이어야 되고 b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되겠어? a가 3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제곱의 합.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예를 들어서 뭘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문자 중복 안 되지?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2. 알파 베타는 뭐가 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즉 두 근의 제곱의 합. 요 놈의 제곱에서 요 놈의 2배를 빼주면 요게 나오는 거지. 합과 곱과 제곱의 합은 세트로 붙어 다니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계산 실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x값 2개를 알려주고 반대로 x값을 알려주면 2차 방정식을 알려주는 방식. 두 근의 합 쓰고 두 근의 곱 쓰고
x제곱 부호 반대 x 그대로 이꼴 0 요렇게 만드는 게 무조건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익숙하지 않은 월요일날 다시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가의 원가를 설정해야지. A라고 설정하면 X%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A에다가 X%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기본 1에다가 100분의 X가 더해진 거고, 팔리지 않아서 3분의 X%만큼 할인했다. 그럼 원래 기준 A1에다가 마이너스 100분의 뭐야? 3분의 X만큼 뭐 한 거야? 뺀 가격으로 팔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러면 3분의 X가 될 거란 얘기죠. 300분의 X. 그랬더니 원가의 A에 뭐야? 28%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기준 1에다가 100분의 28만큼 뭐야? 붙은 가격이 되었다.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A만 뭐 해주면 돼? 날리고 2차 방정식 계산하면 되겠죠. 산수는 계산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위로 돌려 얹은 t초 후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 h라고 하자. 그럼 h는 이거 2차 함수네? 2차 방정식으로 봐도 되고,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 이때 공이 40m 이상. 그럼 얘가 40이란 얘기네. 그럼 t 값이 종류가 두 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리고 원래 얘가 h였을 때 공을 하늘로 던지면 공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이 나올 거고, 얘가 40m가 되는 시점에 몇 초일 때랑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몇 초일 때가 나올 거란 얘기야. 얘가 40으로 계산을 해주면. 그럼 몇 초부터 몇 초 동안 40m 이상 위쪽에서 이렇게 둥 뜨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공간 시간이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초고 얘가 7초야. 그럼 6초 동안 40m 위에 머무르는 거고. 뭐 얘가 2초고 얘가 4초야. 그러면 2초 동안 머무르는 거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과학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요거만 조금 좀 계산하기가 좀 귀찮은데, 접근하기가 조금 귀찮은데 문자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특이한 건 없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게 힌트이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문자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PQ의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갈 거고, 여기를 X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갈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24기 때문에 도형의 닮음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게 어려울 겁니다. 24대 X는 24대 X, 24대 X는 이쪽에 9대 요만큼 닮음 도형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9대 요만큼을 뭐 네모라고 설정하면 네모. 그럼 약분되죠. 이쪽에 3, 3, 9, 3, 8에 24. 3x가 8 네모가 되니까 네모는 8분의 3x가 되는 거죠. 8분의 3x. 즉 요만큼의 길이가 8분의 3x가 된다는 얘기예요. 8분의 3x. 이게 이 문제에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럼 끝난 거예요. 계산하면 돼요. 윗변 x 더하기 아랫변 24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2가 될 거고요. 맞죠?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9. 그죠? 높이니까. 그죠? 높이 12 더하기 요만큼이니까 12 더하기 9 빼기 8분의 3x. 그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12, 9 빼기 8분의 3x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했더니 뭐가 됐다? 24 곱하기 12가 됐다. 요게 포인트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 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계산은 계속 얘기하지만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x 값이 나오니까 여기 x, 여기에 길이를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 길이가 나오니까 요만큼이 8분의 3x였죠.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식 다시 세워라. 내가 해준 거 식 세우는 거 여기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라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자. 알겠지? 응? 선생님 설명을 듣고 네가 식을 다시 세울 생각해야지. 선생님이 식 세워줬다고 거기다가 숫자만 때려박아가지고 저 뭐야 그냥 단순히 산수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 기억 안 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또 틀려. 꼭 잘 확인하고 월요일까지 풀어오도록 하세요. 오케이.